발레리나를 그렇게 많이 그리게 된 이유가 있거든요. 뭘까요, 이유가? 그러니까 그 이유를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현대미술사에서 이제 특히 네오 팝아트의 거장이라고 요즘 불리는 네. 제프 쿤스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기가 네. 굉장히 편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한상상 창의방송의 가이전 장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정이 없고. 네. 오늘도 웃음으로 활기차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네. 요즘에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어요. 너무 춥지 않아요? 저희 화실은 그래도 훈훈합니다. 네. 항상 웃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요. 웃으면 또 체온이 올라간다 그래요. 그래서 면역력도 향상을 한다고 하니까, 상승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웃으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제가 그 추위,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네. 겨울,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겨울. 추위 안 타잖아요. 저 추위 엄청 타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오죽하면은 막 두꺼운 파카를 입고 왔겠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저 겨울옷 따끔하게 입었어요. 교수님 겨울하면 뭐 생각나세요? 뭐 스케이트? 착실하다. 스케이트가 얼음 갈리는 소리가 막 더 네. 추워. 저는 겨울하면은 그 호두까기 인형? 스케이트 하니까 그 생각이 나요. 호두까기 인형. 네. 네. 발레리나 이런 게 생각이 나요. 네. 제가 오늘 딱 여쭤보고 싶었던 화가와도 일맥상통합니다. 네, 정말 한자어 쓰고 난리 났어요, 오늘.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은 화가는요, 작가는 바로 에드가 드가입니다. 네. 네, 드가. 네, 드가입니다. 네, 발레리나, 이런 거. 네, 요거예요, 바로. 네, 네. 그래서 드가에 대해서 오늘 네.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드가를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 그 시청자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나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좋아요. 네. 어떤 내용일까요? 우선 드가의 생애부터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죠. 네. 드가는 순간적인 어떤 이 사물, 특히 네. 인물이나 동물의 형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세계적인 대생 작가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만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인데,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어떤 그 작품을 보게 되면 네. 여성 노동자라든지 발레리나, 특히 네. 발레리나, 그러니까요, 이거. 그 천장이 넘는 그림이 네. 발레리나예요. 혹시 여자친구가 네. 발레리나 아니었을까요? 근데 이제 그 드가가 발레리나를 그렇게 많이 그리게 된 이유가 있거든요. 뭘까요, 이유가? 그러니까 그 이유를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현대미술사에서 이제 특히 네오 팝아트의 거장이라고 요즘 불리는 네. 제프 쿤스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기가 네. 굉장히 편해요. 제프 쿤스까지 여러분들이 오늘 다 섭렵을 하실 수 있다고 해요. 꼭 방송을 보셔야 되겠죠? 네. 네. 제프 쿤스까지 어떻게 하면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오늘 에드가 드가를 통해서 제프 쿤스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러면 얘기를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신데, 네. 어떻게 이해를 해볼 수 있을까요? 그 시대상과 이제 생애를 같이 그 결부시켜갖고 살펴봐야 되거든요. 시대상과 네. 그 당시 시대상을 이해를 하면 된다. 네. 네.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특히 그 근대하고 현대를 넘어오는 그 사이의 작가들은 시대상을 좀 많이 이해를 하는 게 좋아요. 네. 근데 이 1790년대 이때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분이 1830년대 태어난 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잘 적었지. 이 혁명이 지나고 나서 얼마 안 된 시기이기 때문에 네. 이 사회적인 어떤 이 정신적 가치관이 굉장히 많이 변화되고 있던 그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귀족이나 왕족이 좋아하는, 네. 선호하는 그런 어떤 문화와 평민, 서민들이 좋아하는 문화는 완전히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는데, 그것들이 서로 어떤 위치를 바꾸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서 작가들도 네. 작품 속에 이제 담아내는 그 내용과 그 테마와 소재가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죠. 아무래도 이 시대상을 반영한다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해보면 네,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인상주의 화가 중에 한 명인데 이분도 네. 인상주의 화가들 자체가 혁명적인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드가하고 친했던 게 이제 뭐 마네, 크루베 이런 사람들인데 이분들도 뭐 아주 특별한 그런 소재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았죠. 근데 그 특별한 소재가 지금 우리 시대에서 보면은 하나도 안 특별해요. 그런가요? 왜 네. 그렇죠? 우리는 이제 이 평등한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가치가 높고 낮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고가 이제 지금 많이 사라진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드가는 이제 12살 때 네. 어머니의 불륜을 목격하게 돼요. 너무 충격적이었겠다. 네. 그렇구나. 쇼크를 먹죠. 그러니까요. 저도 네. 지금 너무 쇼킹했어요. 그 쇼크를 먹어서 네. 그래서 이제 그 드가가 여성에 대한 혐오증을 갖게 돼요. 이렇게 다 배경이 있었구나. 네. 네. 그 심각한 트라우마가 평생 이제 결혼을 안 하게 됐고, 네. 여자를 혐오의 대상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음, 그런 계기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무희들은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네. 좀 수준이 낮다라고 생각을 네. 해갖고, 천안계급으로. 천안계급으로. 네. 예, 그래서 무희를 그림의 소재로 쓰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 그림에 쓰지 않을 정도로 낮은 그렇죠. 계급이었구나. 그렇죠. 네. 당시에는. 당시에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주의라고 하는 걸 저번에도 잠깐 소개한 적이 있는데, 사실주의는 지금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네. 그냥 뭐 있는 거를 그대로 그리는 건데, 그렇죠. 그 당시에는 사실주의가 굉장히 큰 사회적 이슈였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신하나 또는 왕족, 귀족들이 그 어떤 큰 업적을 낸 그런 것들을 그림의 소재로 쓰던 그런 시대에 사실주의 화가들은 무슨 뭐 농부가 이삭을 줬고 무슨 뭐 혁명에서 이렇게 사람들 총살하는 거 이런 걸 그리고 창녀를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림에 담았기 때문에 사실주의라고 하는 어떤 장르가 생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드가도 그 당시에 선호하지 않던 그런 소재를 선택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은 드가가 가지고 있던 여성 혐오증. 네. 거기서 나온 거구나. 네. 네, 거기서 비롯된 것이다. 네. 그럼에도, 그러니까 근데 혐오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렸다는 거는 어쩌면은 좀 다르게 해석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드가의 이제 무의들을 보게 되면, 네. 드가의 생애를 알고 나서 드가의 그림을 보면, 네. 이게 약간 양분되는 게 보여요. 그래요? 네. 그래서 드가가 여성이 가지고 있는 순수함을, 찾아 들어가는 네. 그러한 작품들도 있고, 또 여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좀 불편한, 네. 예? 네. 뭐 요즘식으로 불편한 진실 아하. 그런 것들을 뭐 시청자분들이 다 알 거예요. 그런 것들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표현들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왜 발레리나 이렇게 뭐죠? 그 무대 위에 두 발레리나라든지 네. 몸을 기울인 발레리나라든지 뭐 다양한 작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너무 아름답지만은 않다. 혹은 약간 일그러져 있다. 뭔가 어두운 뒤에 배경이 이상하게 어두고 칙칙하다. 뭐 이런 왜 그럴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있었다면은 이러한 이유가 있었구나라고 이해를 해보면 될까요? 네. 근데 이제 그 드가는 재능에 있어서 정말 천재예요. 네. 드가 아까 설명하면서 이제 뭐 마네, 크루베 뭐 이런 얘기 했지만 이제 네. 그분들 얘기를 왜 하게 되냐면 그 당시에 이제
자포니즘이라고 하는 것들도 유행을 했어요. 네. 자포니즘은 뭐냐면 이 유럽인들이 이 신지식인이다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계층을 막 만들어 나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귀족이 아닌 부르주아 네. 안에서 신지식인이라고 하는 계층을 만들어 나가는데 이 신지식인들은 무엇에 대한 그 지식이냐면 새로운 세계, 어. 제3세계. 음. 그래서 그 시대 이후부터 무슨 식민지를 뭐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열광이 있었어요. 아, 그랬구나. 근데 유럽에서 바라볼 때 아시아는 중동이거든요. 네. 멀어봐야 인도, 요 정도가 이제 아시아인데 일본은 극동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극동이라고 하는 이 머나먼 아시아의 문화가 이제 우키요에라고 하는 이 판화에 의해서 전달이 계속돼요. 어. 그러니까 일본 판화 있잖아요. 네네네. 일식집 가면 있는 그 판화가 왜 이제 유럽에 전파되게 되냐면 도자기하고 칼을 일본 사람들이 유럽에 수출을 했거든요. 네. 포장지, 네. 포장지로 해가지고 그 판화가 쌓여서 네. 유럽에 이제 막 들어온 거예요. 오. 근데 이제 그 직전까지 사람들은 신지식인들이 이제 주로 탐미하던 그 지식의 대체적인 게 터키, 네. 터키 쪽 그런 것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앵그르 그림도 보면 터키 여인들 뭐 이렇게 막 그런 그림이 많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앵그르보다 조금 더 뒷사람이니까 그 인상주의 화가들은 새로운 지식의 방향을 극동에다가 좀 삼아가지고 아, 그럼 아까 자포니즘이라는 게 자포, 재팬, 그렇죠, 그렇죠, 일본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 네. 자포니즘이 이제 팽배하죠. 그래서 인상주의 아. 화가들 그림 보게 되면은, 이 일본 판화 그림들이 이제 막 있어요. 그 네. 안에. 근데 이제 그 드가는 그것에서 어떠한 영감을 받았냐면 일본 판화가 굉장히 역동적이거든요. 어. 예. 그러니까 파도가 쳐도 그냥 이렇게 잔잔하게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치죠. 오. 다 아실 거예요. 네. 헤일이 막 네. 확 치듯이. 네. 파도가 그냥 왜냐하면 일본은 이 지질적인 어떤 그 환경이 역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죠. 맨날 태풍 오고 그렇죠. 지진 맞아요. 나고 뭐 막 쓰나미 오고 쓰나미도 일본 말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러한 그 환경적 바탕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그 이제 그 판화들 안에 무사들도 많이 등장을 하는데 무사들이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음. 와 이렇게. 네. 오늘 저희도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네. 막 발레리나를 핑계로 막 이러질 않나. 그죠? 거기에 이제 아주 감동을 해요. 아. 그래서 그 감동을 한 것이 이제 소재를 선택할 때 동물에 대한 어떤 네. 판단으로 이렇게 네. 갔었다가 어. 그러니까 이제 눈이 나빠져 갖고 네. 말기에는 조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말 조각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말 조각, 개 조각 뭐 이런 거 많이 예, 개 했는데 그림도 좀 예. 비슷하게 있고. 근데 이제 그런 이 동물에 대한 탐구를 역동성 있는 인간 네. 그 역동성 중에서도 자기가 혐오하는 대상 네. 여성을 또 그거 의외로 또 있더라고요. 찾아가지고 네. 결국 네. 무희를 선택을 한 거죠. 아. 그래서 이제 그의 생애와 시대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무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네. 알게 되는 거고, 아. 아까 이제 제프 쿤스를 거론을 했었는데, 제프 쿤스 아시죠? 그, 저기, 풍선 같은 걸 이렇게 거대하게 스테인레스로 만들어가지고, 아주 성공적인 작가 생활을 하고 있는 제프 쿤스. 그 제프 쿤스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이 방법이 이 안에 나와요. 네. 그 원인은 뭐냐면 이 천재의 일그러진 트라우마가 대중들에게 미의 가치를 일깨우는 어떤 동기가 된 거예요. 네. 드가는 이제 앵그르의 제자인 그 루이 레모트라고 하는
그 작가한테 사설을 받거든요. 어, 그러니까 앵그르 하면은 신고전주의의 대표적인 작가 중에 하나죠. 뭐 최고봉은 자크로이 다비드고 그 다음으로 이제 앵그르를 생각을 하는데 그 앵그르의 이제 계보를 잇는 작가거든요, 드가가. 네. 그래서 드가가 그린 이제 고전식의 이 초상화나 이런 거 보면 기가 막혀요. 어. 예, 기가 막혀. 특히 이제 드가의 할아버지 그린 거 보면 어우 대단해. 아, 발레리나만 그린 게 네. 아니었네요. 네. 저는 발레리나만 봐가지고, 발레리나만 그린 줄 알았습니다. 아주 뭐 환상적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상주의 화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거친 표현, 음흠. 그 다음에 혼합하지 않은 색채를 한 번에 캔버스에 막 바르는 아. 뭐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인상주의적인 그런 표현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죠. 그래서 드가는 네. 앵그르의 계보를 이은 그런 작가이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능력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인상주의 표현을 쓰면서 그 천재성을 음. 무의에다가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음. 그래서 당시에는 아주 이게 뭐 논란의 대상이었어요. 어. 그러니까 드가의 작품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와 대단하다. 음. 이야 뭐 이런 어떤 찬사를 보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보편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 당시 가치관을 가진 그렇죠. 왜 이런 그림을 그려? 그쵸. 천박하게. 아, 왜 무의를 그리냐? 네, 왜 발레리나를 그리냐? 왜 천박하게. 그 당시의 시대상으로는. 뭐 노동자 막 그리고 음.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여성 노동자가 뭐 막 뭘 묻히고 막 이런 것들을 막 아. 그리니까 그게 이제 아름다움이나 이 어떤 아트의 개념에서 볼 때 많이 이렇게 벗어난 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평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드가는 무의를 계속 그려요. 근데 이 특이하네요. 계속 그리는데 이 계속 그리는 작품들이 너무 아름답죠. 아. 그래서 당시에 호평을 받았던 것보다 네. 후대에 아주 좋은 평가를 많이 받죠. 지금 이 시대에 이 시대에도. 아주 큰 찬사를 받고 있는데 음.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이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제프 쿤스가 네. 네오 팝아트의 이제 그 선두주자하고 거장인데 그렇죠. 네오 팝아트 중에서 이제 제프 쿤스가 선택한 것은 저급 문화를 고급 문화로 바꾸는 어떤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삼각지 그림, 네. 이발소 그림, 오. 뭐 이런 거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옛날에 이발소라고 하는 데는 그 막 이렇게 사인 돌아가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막 이거 이렇게 턱 수염 막 짜가지고, 네. 이발소 그림이라고 하는 용어가 생긴 이유는 왜 네. 그러냐면 과거에 그 70년대는 남자들이 모일 때가 별로 특별한 데가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주로 모이는 데가 이발소고. 부동산도 없었나요? 벅떡방 막 이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구나. 이발소가 남자들 문화의 어떤 대표적인 거점이 되는 거죠. 여자들 이렇게 막 수다 떨듯이. 여자들 미용실처럼. 미용실처럼.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 70년대는 네. 이발소가 고급 문화의 어떤 뭐랄까, 거점은 아니지만 대중적인 사람들이 자주 모이고 왕래가 많은 그런 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다양한 문화재들이 있어요. 저는 네. 왜 이제 헤어 살롱이라고 부르는지 이제 이해했어요. 그게 왜 그 어원이 그거인지를 교수님 통해서 네. 이해를 했네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음악을 항상 틀어놓고 네. 미술품이 걸려 있고 뭐 이런 어떤 문화적인 그 환경이 이렇게 만들어졌었죠, 옛날엔.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일반 주택에 뭐 그림 거는 게 없죠, 그때는. 근데 이발소에는 그림이 이렇게 걸려 있었는데 신기하다. 그 그림은
출처가 어디냐? 네. 삼각지. 네. 삼각지는 왜 그런 그림이 있느냐? 네. 삼각지라고 하는데 용사는 미군 주둔지잖아요. 그렇죠. 미군들이 주둔을 하고 귀국을 할 때 기념품을 가져가죠. 아. 그 기념품이 한국식 그림을 하나씩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삼각지에서 옛날에 그냥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에 물건이 이렇게 쭉 오면은 막 조립해가지고 완성품이 되는 것처럼 네. 그림을 여기서 이제 물레방아를 그리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물레방아 옆에다가 물동이를 이고 가는 처녀를 막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산을 그리고 뭐 이렇게 해갖고 쭈루루룩 옮겨가면 한 장이 완성되는 아, 그래요? 그런 그림이 있어요. 와, 저기 혹시 공작새를 같이 그리실 분을 찾습니다. 공작새의 눈과 깃털을 그리실 분을 찾습니다. 네, 꽁지도 그려주시고, 네. 연령대가 좀 이렇게 되시는 시청자분들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오, 너무 신기해요. 뭐 돼지 이렇게 쫙 있고, 오. 뭐 산 배경에 그런 것도 품앗이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서 그리시는 거예요? 와. 네, 분업. 분업. 그걸 이제 이발소 그림이라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제프 쿤스가 선택한 게 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의 소재를 선택을 해가지고 네. 아주 고급지게 만들어낸 거죠. 네. 드가가 무의를 선택을 해가지고 아주 고급스러운 그림으로 만든 것처럼 네. 제프 쿤스가 저급 문화를 선택을 해서 고급 네. 문화로 만든. 아, 이런 거는 이런 방송에 내보내지 마시고 저한테만 알려주셔야지 왜 이런 거를 이런 데서 공개라고 그러세요, 교수님. 진짜 컷.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드가를 알게 되면 네. 제프 쿤스를 이해하게 되고 드가와 제프 쿤스를 이해하게 되면 현대미술을 굉장히 많이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제프 쿤스를 이해하면은 또 뭐를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가치관이다 라고 하는 것도 네. 알게 되죠. 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시청자분들께서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어떠한 가치가 지금 당장의 우리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는 저급하거나 하찮은 걸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땅을 살 때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다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유용한 거죠. 맞아요. 굉장히 유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보고 그 어떤 것도 높고 낮음이 없다. 이런 어떤 사고를 해보는 게 어떨까. 정말 훌륭한 말씀입니다. 그러한 사고의 변화가 결국 4차 산업혁명에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오늘 드가를 통해서 드가를 통해서 네, 또 되게 많은 가르침을 또 주셨는데요. 더 정리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오늘은? 뭐 특별히 정리라기보다 이제 시청자분들께 그 현대미술을 조금 더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두 분을 소개를 했어요. 제프 쿤스하고 드가. 그들의 생애와 그들의 사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현대미술에 대한 감상 그리고 또 자기의 삶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에드가 드가와 또 제프 쿤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좀 굉장히 어렵게 접근할 수도 있는 미술 또 그리고 그런 화가의 작품들 또 이야기를 또 조금 더 쉽게 또 편안한 이야기로 나눠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 시간에 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더 멋진 화가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